물은 셀프 부탁드려요. 참 우리 식당에서 많이 보는 안녕하세요. 셀프라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물은 셀프입니다. 반찬은 셀프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손님을 대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시켜 먹는 거잖아요. 뭐 인건비를 어떻게 했든 줄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든 선택을 해서 하는 걸 텐데, 어찌됐든 손님 입장에서는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고 거기에 셀프입니다라고 써 있는데, 물은 셀프입니다라고 써 놓기만 하면 되는데, 반찬 같은 경우에는 셀프입니다라고 해놓고 드실 만큼만 적당히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 대신 뭐 반찬을 남기면 요즘에는 환경오염 때문에 환경오염 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라고 써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내용으로 셀프입니다 해놓고 추가하시면 얼마입니다 이렇게 써놓은 곳은 못 본 것 같아요. 반찬을 다 메뉴판에 있지 않는 이상 이 셀프로 해놓은 곳은 그 정도인데, 제가 친일파는 아니고 일본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도 아닌데, 일본 사람들의 그 말하는 문화 속하고 그리고 여행을 다녔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일본 여행을 갔을 때 일본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는 정말 이 접객 문화가 되게 좋다.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에 다 떠나서 이 접객 문화를 볼 때는 정말 배울 만한 것이 있다. 친절하다라는 게 되게 다 공통점인 것 같아요. 어느 식당을 가더라도 어서 오세요가 먼저 나오고, 고객이 손님이 이제 자리에 앉게 되면 이제 직원이 와서 메뉴는 고르셨나요? 괜찮으시면 주문을 받겠습니다. 주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물티슈입니다. 괜찮으시면 사용하셔도 됩니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을 꼭 매뉴얼에 있는 것처럼 거의 모든 음식점들이 비슷한 순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일단 들어가면, 고깃집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면 앉기 전에 손님이 먼저 얘기를 하죠. 그 집, 누가 보면 그 집이 가족들이 식당을 하는 것처럼 이모일 때도 있고 엄마일 때도 있고 할머니일 때도 있고, 이모, 엄마, 어머니, 아무렇게나 막 부르죠. 사장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지만, 우리 몇 명이에요? 뭐 손님이 먼저 말을 해요. 일단 그러면 이쪽에 앉으세요, 저쪽에 앉으세요. 그때서야 뭐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마구잡이 이야기를 하죠. 여기가 앉으면 좋고 저기 앉아서 좋고 뭐 편한데 앉으셔도 좋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 시작이 됩니다. 그럼 뭐 아까처럼 물은 셀프입니다. 그러면 셀프 갖다 놓고 해요. 뭐 삼겹살을 시키기도 전에 와가지고 세팅하는 것도 그냥 가지고 오죠. 일단 직원이 가지고 오면서 세팅을 해놔요. 아니면 그 집 사장님께서 직접 가져오시든지. 그래놓고 이게 뭐 물수건이다, 이거는 반찬이다, 이렇게 일일이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테이블에 톡톡톡톡 놔요. 그럼 뭐 손님도 그거에 맞춰서 같이 이렇게 또 놀 때도 있고, 또 그게 오기 전에 벌써 뭐 우리 뭐 맥주 하나만 가져갈게요. 냉장고 어떻게 귀신같이 찾아서 냉장고 안에서 가져가고, 소주 하나 가져가고, 그러면서 반찬이 나오면 또 나오기 전에, 고깃집 가서 고기가 나와서 굽기도 전에 이제 술을 마시는 이런 문화하고는 조금 다르죠. 뭐 정이라고 하면 정이 있는 것 같고 한데, 하여튼 접객의 이미지로 봤을 때는 일본의 접객 문화가 훨씬 그냥 느낌상 깔끔해 보이는 상황이 있는데, 그렇다고 뭐 그게 일본의 전부의 모습이진 않지만 그냥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식당에서 알바를 한 적도 있고, 면접 볼 때도 뭐 어떤 매뉴얼, 뭐 호텔이나 이런 고급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면접을 보고 실습을 할 때 얘기를 해 주는데, 식당에서 그냥 일을 한다고 치면, 알바로 일당을 한다면 뭐 매뉴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나 보고 배우면 돼. 여기 언니 하는 거 보고 잘 배워. 저 언니가 하는 것처럼만 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매뉴얼 같은 건 없죠. 눈치로 그냥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의 이 접객 문화는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이든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든 다 떠나서 이 접객 문화라는 공간 안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개인이 사라지고 그 손님들이 들어와서 앉아서 음식을 시켜서 먹고 계산을 하고 나갈 때까지의 그 흐름 속에서 그 흐름을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내려놓고 자기의 포커스를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단서를 찾기 위해서 보는 것이죠. 우리는 앞치마를 달라고 하지 않으면 물론 다 앞치마를 달라고 하시는 사람들도 있고 앞치마를 굳이 말하기도 전에 갖다 주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일본에서의 접객이라는 것은 그런 것까지도 이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필요하겠구나 주면서 이건 앞치마입니다. 필요하시면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먼저 그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단서를 찾고 먼저 한 템포 빨리 움직여 주다 보니까 큰 흐름 속에서 손님들이 어떤 흐름이 깨지지 않고 끝나는 시간까지 이루어지다 보니 끝나고 나면 음식점에서의 서비스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은 그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타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느끼고 오는 부분들은 참으로 친절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 사람의 단서를 찾아서 한 템포 빨리 내가 먼저 앞 다가간다는 거. 근데 그게 타이밍인데 야구에서도 타이밍을 잘 맞추면 홈런이고 타이밍을 잘 맞추기 위해서 욕심을 내다 보면 파울이고 결국 삼진으로서 아웃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 쭉 타이밍이라는 걸 맞추기가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옛날에 과거 이야기지만 주식도 이거 살 때는 아무 때나 샀는데 팔 때 타이밍 못 맞춰서 결국에 본전도 못 챙기는 결국 그런 상황이 오거나 하는데 그건 그냥 별개로 하는 것이고 삶을 살면서 누군가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일본인이라서 너는 뭐 친일파냐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 좋은 사람과의 대화에서의 그 일본인들 언어 속에서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리액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내가 일본인이 아니고 일본을 좋아하고 나빠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맺어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거라면 너무 이타적인 것도 안 좋고 이기적인 것도 안 좋지만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것보다는 이타적인 부분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그런 배울 점들은 좀 배워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가 어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삼겹살집을 가더라도 어서오세가 먼저 나오지 않고 몇 명이에요. 이게 먼저 나오고요. 준비되어 있기도 전에 뭐 드실 거예요. 수제 맥주가 뭐가 있는지 보고 뭘 마실 건지 얘기를 하겠죠. 근데 어쨌든 물어보는 게 이제 그렇게 물어보니까 참 마시고 나니까 맛있긴 한데 분이 썩 그렇게 개운하진 않단 말이죠. 서비스가 이 쿠팡 배달을 하면서도 그 소소한 그냥 살핌이라고 할게요. 여기 쿠팡 앱에는 요구사항들이 적혀 있어요. 강아지 때문이든 아이 때문이든 무슨 사연이 있어 그 사연들을 적어 놓게 되는데 대부분 배달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문을 열면 음식이 부딪히니까 이렇게 살짝 띄워 놓는다고요. 문에 걸리지 않게. 뭐 그런 것 하나 자체가 소소한 살핌이죠.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 유모차가 있고 보면 다 그 메뉴를 아니까 아주 갓난 아이인 것 같다 그러면 초인종보다는 초인종을 누르지 말라고 안 해놔도 노크로 대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배려를 그러니까 소소한 살핌을 무시 못한다. 뭐 그런 배려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계속 이 일을 한다고 하면 그런 소소한 살핌도 하면서 이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배달이 이렇게 뜸뜸이 있다 보니 이게 이제는 전업으로 해서는 이 일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많이 들어요. 요즘에 비수기여서
있긴 한데 저만 그럴 수도 있고, 이제는 기본적으로 한 달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이걸 전업처럼 하지 않고 다른 걸 구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도 콜사가 좀 길어졌는데요. 많이 길어졌어요. 지금 장안평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한 콜도 못하고 왔으니까요. 광진구 쪽 쭉 빠지는 콜이어서 거절을 했는데 그 이후로 콜사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결국 왔습니다. 지금 앱삼으로도 보통 아니면 저금 이렇긴 한데요. 계속 콜이 작년 비수기 때보다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엔 그래도 사진을 찍어 가지고 나와서 책을 읽었었는데 이제는 책을 한 권 가지고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네요. 아유, 빨리, 이렇게 멀리 가는 거 있으면 빨리빨리 줘야지. 그럼 형이 빨리빨리 가잖아, 이팡아. 벌써 조리 완료네. 아유, 있을 땐 몰라도 이 사람아, 지금 콜이 없는데 이 정도 거리 가지. 내가 빨리빨리 주란 말이야. 아유, 쿠팡아, 니가 하도 그냥 콜을 안 주니까 속이 하도 타서 이 짠두리 형이 콜라를 다 사먹었다, 오늘. 이 디콜 좀 붙여주자, 응? 오늘 좀 일 좀 하자, 잉? 저는 원래 물 마실래 콜라 마실래 그러면 콜라 마셔요. 그리고 콜라 마실래 커피 마실래 하면 커피 마시고요. 커피 마실래 에너지 드링크 먹을래 그러면 에너지 드링크 먹어요. 물론 예전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먹는 약 때문에 카페인을 마시기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됐는데요. 에너지 드링크는 레드불을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제가 먹는 약에는 수면에 잘 드는 약도 있고요. 그 안에 수면을 유지해주는 약도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일찍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일찍 자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약 효과가 다 되고 나서 내가 일어나서 일을 하게 되면, 그리고 아침에 먹는 약을 먹게 되면 그냥 상관없이 쭉 일을 할 수 있는데 뭐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면 대부분 1시 이렇게 자요. 그럼 8시에 다시 일을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수면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도 정신이 약에 취한 것처럼 그냥 이렇게 졸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더라고요. 그때 커피를 마시는 거라고. 근데 이 약에는 내성이 없는데 이 커피에는 내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셔도 처음에는 그래도 잠이 깨는 그런 거였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커피 갖고는 안 돼요. 잠이 안 깨. 그리고 카페인이 안 들어가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카페인을 먹게 되는데 그 카페인을 점점점 세게 먹다 보면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게 돼요. 제일 많이 들어있으니까 타우린이랑 카페인이 커피보다는 많이 들어있으니까 마시게 돼서 레드불을 많이 먹게 됐는데, 젊었을 때는 제가 레드불을 술 좋아할 때는 보드카에다가 레드불을 타서 마시고 했었어요. 원래 술을 마시면 잠이 더 잘 오는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잠이 드는데 술이 원래는 더 각성제예요. 술을 마시게 되면 더 잠을 못 자요. 술을 먹고 잔다는 거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는 거래요. 사람의 뇌가 술을 먹게 되면 더 이상 술을 먹으면 너가 죽을 수 있으니까 잠을 재우는 거래요. 뇌가 그렇게 해주는 것 뿐이지. 그런데 거기다가 이 보드카에다가 이 레드불을 타서 마시니까 이건 더 난리 나는 거죠. 지금 레드불을 인터넷에 쳐보면 익스트림 스포츠나 이런 것들을 많이 나올 거예요. 드링크도 많이 나올 테지만 레드불 하면 레이싱도 생각이 나고 그런 부분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물론 레드불이 다 거기 협찬도 하고 예전에는 축구에도 다 있었고, 그래서 레드불이 모든 스포츠에 참여를 하고 행사를 하고 하는 그런 기업이 됐어요. 처음에는 바카스 드링크 이런 거였었는데 지금은 상표나 이런 이 레드불이라는 그 명을 보면 서양계의 음료 같지만 처음에는 태국에서 나왔던 그런 음료예요. 태국에서 장거리 새벽에 운전하던 트럭커들이 많이 먹었던 그 에너지 드링크였었는데, 오스트리아의 그 마케팅 전문가인 디트리 마테슈츠가 태국에 출장을 왔는데 시차 회복을 하는데 이 드링크를 먹으니까 시차 회복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건 태국에서밖에 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시자인 찰리오 유비타야를 만나러 가서 이거는 태국에서만 팔기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이 회사를 둘이
오스트리아에 가서 설립을 합니다. 플라팅 다행이라는 그 상표를 그대로 영어로 번역을 해서 세운 게 레드불이에요. 플라팅이 들쏘고 다행이 붉은색이라는 뜻이라서 그 뜻을 그대로 번역해서 레드불 회사를 만든 거예요. 지금의 레드불 유한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은 판매 금액으로 보면 7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에너지 드링크의 엄청난 소비를 하고 있는 그런 드링크인데, 배달 완료를 했는데 전쟁터도 아니고 또 죽었네. 그냥 콜이 또 죽었어요. 뭐 그냥 드링크 얘기나 좀 더 할까요? 어차피 죽은 거. 에이, 레드불을 먹여서 좀 살려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아니, 그냥 레드불 얘기나 좀 더 하겠습니다. 처음에 태국에서 팔렸던 그런 맛이 아니라 유럽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맛으로 변형된 게 지금의 이 맛인데, 그래도 유럽 사람들이 마시기에는 좀 꺼려지는 그런 음료였는데, 그래서 판매가 그렇게 늘지 않았어요. 근데 의외로 밤 문화에서 그게 팔리기 시작을 한 거죠. 젊은 층에서 먹는 클럽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그걸 술에 타 마시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미쳐가는 거예요. 막 밤새 놀고 그냥 잠을 안 자고, 낮에는 애들이 좀비처럼 마약 먹은 놈들처럼 미쳐가니까, 헝가리, 프랑스, 덴마크에서는 이게 카페인과 타우린이 너무 많이 첨가돼 있다, 그래서 이거는 건강에도 안 좋고 이건 팔 수 없는 음료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그걸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못 사게 하면 그런 게 있잖아요. 희귀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사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와서 사가지고 가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사태가 벌어져요. 판매량이 늘어나고 현재까지 이렇게 쭉 오는데, 이 드링크로만 성공하기에는 조금 아쉬웠던 거죠. 시선을 돌린 거죠. 광고 같은 거구나, 이미지를 스포츠에 관련된 그런 상황들로. 그러니까 이 밤문화나 이런 부정적인 모습인데, 이 잠 안 오고 정신이 번쩍 뜨는 이런 걸 가지고 술 먹고 밤새 놀지 말고 이렇게 멋지게 스포츠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열광을 안겨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의 드링크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검색해보면 아마 그런 종류의 이미지라든 파일이라든 이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이 배달 일을 하면서, 이 배달 일이 밤에도 해야 되고 낮에도 일을 해야 되고 정말 피곤한 일인데, 많이들 마실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많이 마실 건데, 저는 커피에도 타서 마셔봤는데, 저는 이 약 때문에 이제 그걸 깨우기 위해서 먹었더니 심장이 계속 벌렁거린다고 느낌을 받아야 됐나?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좀 이게 너무 과하게 마시면 안 되겠다 싶은 그 음료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마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뭔 얘기를 하다가 이 레드불, 이래 콜라를 먹다가 지금 레드불 얘기를 했네요. 하여튼 레드불이 그런 음료예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레드불은 잘 안 마시죠. 잠을 깨우는 건 좋은데 이제 또 다른 건강 쪽으로 안 좋아지다 보니까 안 마시게 되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하루에 너무 많은 섭취를 하지 마시고 정신적으로 이겨내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마셔보면 알겠지만 또 에너지 드링크라서 그런지 몰라도 정신이 또 이렇게 확 들면서 졸렸거나 이렇게 좀 처지는 기분이 싹 또 올라오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런 건 좋은데, 그러니까 많이는 우리 안 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쿠팡이 한 달 미션을 100콜 이상을 이렇게 다운시켜 준다는 거는 뭔가 알고 있다는 거죠. 전업으로 뛰기에는 그냥 사무실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콜이 없는 동네에서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없어요. 지금도 여기서 돌다가 그냥 여기 서 있으려고요. 기름 떼는 것도 아깝고, 여기서 콜 들어오는 데가 노원이나 중랑구 이쪽 성북구 쪽에 중앙센터라고 보면 되죠. 제가 뛸 수 있는 파이로 봤을 때. 이제 2시 좀 넘으니까 콜사 시간이 줄었어요. 피크 시간에는 다 일을 하시다가 다 들어가시고, 식사하는 시간에 이 일반 쿠팡 타는 저희가 그 시간대를 좀 때워 드려야 되나 봐요. 저녁 피크 타임에는 또 와라락 나오셔가지고 또 그 시간 또 타셔야 되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요 시간 틈 나는 사이에라도 이렇게 콜이 주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낮에뿐만이 아니라 요 근래 계속 낮 시간에는 그렇게 콜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진짜 유난히도 콜이 없어서
화가 나더라고요. 나중에는 화가 나서 이 화를 참는 게 스님들이 산에 가서 돌을 닦는 듯이 그렇게 내 화를 참으면서 일을 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 콜이 없더라고요. 와, 저녁 시간 되니까 조금 나아졌는데 요즘 같아서는 정말 낮 시간에는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쿠팡 플러스나 그냥 사무실 쪽에서 다 뽑아가는 것 같고 시급 8,000원 꼴이나 나오려나 싶은 그런 상태라서 그냥 사무실로 들어가야 된다, 저는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일 거면 플러스 분들이 아무리 뛰어도 이 콜이 그렇게 다 소화가 될 정도로 그렇게 콜 양이 없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화가 날 정도로 계속 일을 했는데 그래서 저녁 되니까 좀 풀려서 다행이네요. 저녁 7시 이 정도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멀티콜 조금 더 들어오고 하는 거지, 이제부터는 뭐 7시에 나와서 새벽까지 일을 하든가 해야지, 뭐 낮 시간에 그냥 돌다가는 기름값만 쭉 나가고 집 근처에만 가면 또 콜이 하나 들어오고 또 쭉 멀리 갔다가 콜사 돼서 집 근처로 오다 보면 또 하나 생기고 해서 그런 식으로 돌다 보니까 저녁이 돼서 이렇게 돌게 되는데 콜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다가 3,000원짜리 콜을 안 받아버리니까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더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콜들을 걸러서 더 콜사가 더 길어진 걸 수도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주말 빼고는 뭐 콜량이 많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뒷콜이 안 붙어요. 이제서야 붙는 거지. 일반 쿠팡을 타시는 분들은 비슷할 것 같아요. 저랑 상황이 매우 안 좋네요. 비수기 치고 너무 빨리 온 것 같아. 이 시기가 뭐 책을 몇 장 찍어서 올 판이 아니라 책을 한 권 갖고 나와야 될 판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콜사 시간에 책이라도 읽게 그럴 판이지, 이제 이런 시기면 쿠팡 못 하겠네요. 뭐 배민이랑 같이 해서 섞어서 타든지 아니면 배민으로 그냥 넘어가든지 해야지, 아니면 다른 직업을 택하든지 해야지, 이제 이걸로는 쿠팡만으로는 안 될 것 같다. 오토바이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섞어서 해야지 뭐 한 달 생활비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